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3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예, 오늘의 주간 투자 전략 2부 3월 세 번째 주 끝났고 네 번째 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월 중반이 끝나면서 여러 가지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들이죠. 그냥 추세 따라서 잘 가면 이상이 없는데 추세가 변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미국 시장도 왠지 약간 불안한 모습들이 보이고 거기다가 수급도 이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 주는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 너무 벌리지 말고 좀 살살하자. 좀 조심조심 가자. 적어도 주 중반까지는 확인할 거 확인하자. 이런 입장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뭐 수급적인 변화가 당연히 그렇겠죠. 수급적인 변화 지금 의외로 어떤 시그널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외국인들이 선물 뭐 11,000개 이렇게 팔고 주식 팔고 이거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촉발된 게 매크로 지표도 많이 촉발이 돼 있다라는 쪽이고 이 매크로 지표를 확인하는 게 이번에 제가 보기엔 연준보다도 BOJ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거기다가 연준의 FOMC도 중요하고 이런 굵직한 이벤트 있는데 경계감이 좀 큰 거죠. 그게 매크로가 반영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술적인 상황들. 이게 어, 지금까지 보여줬던 패턴들과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미국 중심으로는 바로 여기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확 일어나야 되는데 매크로가 아직 완성이 조금 좀 덜 돼 있고 근데 거기다가 또 매크로 지표의 불안함을 어디까지도 느끼자면 비트코인 이것도 가치 영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동안 강했던 자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약간 좀 흔들흔들하고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것들을 봤었을 때는 경계감이 좀 있다. 지금까지 랠리를 쭉 펼쳐왔던 것 쪽에서 경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번 주는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트레이딩만 할 정도만 딱 두고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 뭐 저희가 지난주도 강조드렸지 반도체는 이번에 비중이 좀 별로 없으시다 아니면 반도체 쪽에 대해서 많이 지난번에 정리하고 좀 많이 낮아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좀 늘리시는 쪽으로 활용을 하고 일단 이번 주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컴팩트하게 대응하자. 예, 그래서 짧게 대응 플레이하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좀 위축되고 약한데 그때 살아나는 섹터들 뭐 잠깐 뭐 분봉이나 그런 것 쪽으로 공략하고 나머지는 현금 만약에 좀 충분히 이거 자신이 별로 없는 종목인데 이거 좀 괜찮을까 우려되는 것들은 차라리 현금이 낫다. 그리고 또 종목은 반도체 쪽으로 압축하고 어차피 이거 또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우려감 끝나고 다시 회복해서 돌아간다. 그러면 또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저 PBR인데 저 PBR은 지난주 일부에서도 강조드렸듯이 제가 자리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냥 안내해서 탁 찍겠습니다. 예, 이거 사자라는 쪽으로 찍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 PBR 관련된 쪽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게 지금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어차피 뭐 시장은 시장이고 종목은 종목이니까요. 삼성물산인데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실망감 때문에 밀렸다고 하더라도 실망감을 누가 줬습니까? 거의 뭐 기관들이 다 했죠. 외국인들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간 예 먼저 팔기 시작해서 나는 이제 됐다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매수 쪽에 붙어 있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매물 나올 때까지 요 자리겠죠. 요 자리 정도쯤 지지권 보고 괜찮다 그러면 제가 이런 때 아예 딱 집어서 콜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 PBR 쪽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자 이런 쪽으로 예 그래서 그때 종목들 또 현대차 자동차 쪽 한번 보게 되면 현대차보다 기아가 맞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지금 분위기는 대규모 리콜이 한번 나왔습니다. 전기차 쪽에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얘기죠. 리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뭐 요 얘기 역대 최대 뭐 전기차는 판매된 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역대 최대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튼 23반 종이다 보니까 이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국내 쪽이고 그러다 17만 대돼요. 예, 17만 대 하다 보니까 약간 부담이 좀 가겠죠. 그래서 약간 출렁이 나올 수 있고. 근데 자동차 쪽은 잘 봐야 되는 게 이번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뱅크 오브 재팬 결정이 이거 지난번에 언급드린 얘기입니다. 예, 뱅크 오브 재팬이 금리를 이제 정상화로 올리는 쪽으로 간다. 마이너스 금리 폐지한다. 그리고 또 YCC
이제 YCC 자체를 폐지하는 거죠. 이제 국채 금리를 어느 정도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이게 매입해주는 효과 이건 이제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냥 뱅크 오브 재팬이 엔화가 강세로 가겠죠. 아마 145엔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일본은 주가 급락할 겁니다. 일본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급락하고 그렇게 되면은 옆에 일본이 급락하는데 한국이 괜찮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올라갈 땐 전혀 반응도 안 하다가 막 이상한 불안한 징조가 나면서 막 밀린다. 반응해요, 한국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려스러운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번 주 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때 또 많이 나오는 게 엔화 강세가 되면 엔캐리 자금 청산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우려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좀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자동차 쪽은 수출 대표주, 그러니까 일본하고 경쟁을 했던 대표적인 섹터는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기대감이 좀 높을 수 있겠죠. 조선도 영향을 받습니다. 조선도 엔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물론 조선이 일본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고부가 가치선, 뭐 LNG나 아니면은 또 이제 그 VLCC 이런 급들 큰 것들 같은 경우는 일본도 수주를 받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경쟁력이 좀 더 한국에 올라가겠죠. 이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쪽은 관심이 가는데 그게 시장이 약한데 오히려 선방하는 모멘텀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이거 또 노려야 됩니다. 코리아 FT 딱 두 종목입니다. 코리아 FT 요거 네 밀렸는데 혹시나 요 정도 1차 밀까지도 들어온다 그러면 요거 또 이때는 정리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방전지입니다. 이것도 두 종목인데 이거 안 빠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 이 두 종목 이거는 또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 나오고 한국이 경쟁력 있는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그 하이브리드카 이런 쪽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 나오고 하방 경직석 받아가는지 요거는 또 보시면서 관련주들은 일단 체크해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은 묵직합니다. 그러니까 선제적보다도 잘이 들어온다. 그러면 정확하게 원샷 원킬로 가야 될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고요. 일단은 그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매크로 쪽이 왜 불안을 가져오는지. 그러니까 지금 일단 달러죠. 달러가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서 100이 이탈하게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반대로 갑니다. 쭉 하락하는 거 반대로 가고 103대로 들어갑니다. 혹시나 103.5 돌파하게 되면 좀 불안감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지금 연준에서 아까 BOJ는 말씀을 드렸고 연준에서 이제 결정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이니까 21일 날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때 나왔던 내용 뉘앙스가 첫 번째가 지금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QT에 대해서 지금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축소가 좀 들어가서 슬슬 유동성을 조였던 걸 풀어주느냐. 근데 실질적인 자금은 그렇게 QT가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흐름 보게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조절 나오는 얘기 나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게 금리 그러니까 유동성을 확 죄었던 걸 다시 풀어주는 절차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또 지금 또 이어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 인하는 지금 경제학자들도 거의 다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3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게 거의 스탠다드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점도표를 딱 열어봤더니 2회 정도쯤으로 끝나고 다음 내년에 다시 이렇게 쭉 들어가는 이런 변화로 봤었을 때는 이거 시장에 충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봤던 이거마저도 우리가 좀 양보하고 6회까지 봤다가 5회에서 다시 3회까지 내려오면서 양보했는데 이게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그래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했던 강력한 믿음들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지표로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달러가 튄다 라고 했었을 때 또 그런 변화들. 그래가지고 이런 때 하향 진행되는 거는 그냥 마음 편합니다. 그냥 그래 천천히라도 진행되라. 근데 반짝하고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이거는 뭔가 지금의 기조를 역행한다는 얘기겠죠. 별로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거. 그러면 원달러도 올해 또 그렇잖아요. 쭉 내려갔던 거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오게 되면 짜증나요 이런 거요. 예, 그래서 또다시 여기 지금 가격대 한 1335, 1340 여기를 좀 위협을 하고 있는데 들어왔다가 이렇게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고 시작할 분위기가 달러에서 본다 분위기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게 어디까지 또 여파가 미치냐면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저희가 쭉 잘 달리다가 이렇게 나오는 의미들. 그러니까 고점에서 지금 주말 사이에 이렇게 변해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한 뭐 7만 2, 3천대까지 갔다가 쭉 밀려서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하게 되면 분위기가 조금 좀 바뀌어지는 거죠. 원래 이 정도쯤 6만 8천 달러대, 그러니까 1차로는 6만 8천 여기 있죠. 그리고 2차로는 이 정도쯤 지지가 들어오게 되면 사봐도 되겠다 싶은데 이게 빠르게 밀려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엔 6만 3천 달러쯤 됩니다. 6만 3천 달러대가 이 정도쯤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혹시나 비트코인을 대응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올라갔을 때는 막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는 저희가 아시지 않습니까? 제리 매매 스타일 같은 경우는 쭉 보시게 되면 올라갈 때마다 조금 줄이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건 이게 얼만큼 익숙해지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근데 갈 때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올라갈 때마다 블로그에서 올려주시는 분들의 얘기는 지금에도 살까요? 아니면 지금 저 없는데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드렸을 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냥 좀 길게 보면 괜찮은데 저희가 이렇게 따라서 올라갔을 때 대응해서 어떤 경제적 혜택을 많이 받았던 적이 별로 없다. 이럴 때는 그냥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려서 한국으로는 9,700만 원대 말씀드렸던 것 같고 문의 오시는 분한테요. 그 밑으로 그 정도쯤에서 보고 근데 한국보다는 이제 달러로 보게 된다. 요 정도죠. 요 정도 일단 이탈했고 적어도 이하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6만 4천, 6만 3천 대가 올까 싶었는데 오네요. 네, 그렇게 되면 요거 노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했다가 간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지금 매크로 이게 왜 흔들리냐면 제가 보기에는 매크로 지표 무시하고 뭐 반감기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ETF들 어떤 우종사들이 다 산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만큼 그에 대한 탄력들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약간 초화한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다려 봐야 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조금 기다리시면서 다음 가격대 63,000 그러니까 이건 제가 원화로 표시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표시가 아니라 지금 달러 표시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마 업비트 보신다고 하더라도 KRW가 있을 거고요. UDT로 기반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달러 기반으로 움직이는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더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벌써 8% 이상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데도 이렇게 괴리를 보여요. 올라갈 때는 그래도 한 4%, 5% 정도 괴리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괜찮은데 이 정도 이상 벌어지게 되면 원화는 조금 좀 거품이 더 끼었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한때는 예전에 같은 경우 올라갈 때 보면 막 10% 이상도 벌어집니다. 이거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올라갈 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 타겟 보고 기다려 보자. 그리고 신규도 뭐 지금 들어가시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살짝 들어가고 뭐 지금 한 100개 살 게 있다. 그러면 지금 한 20개 정도 사놓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흐름들 보고 대응하겠다라고 찾아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매크로 지표가 영향을 이쪽에서도 버티고 계속 무시하고 갔던 게 잠깐만 이런 정도 올라왔는데 달러 강세 그리고 또 유동성을 좀 위축시킬 만한 요인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계속 못 가는 변화가 나오겠죠. 그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금리 볼까요? 10년물 국채금리 보면은 이게 가장 좀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될 듯 하다가 이런 거 자주 나와요. 가다가 팍 돌아서고 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팍 돌아서고 이런 게 지금 기분이 나쁜 거죠. 저희가 그러면 아무리 미국 시장이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올랐다고 하더라도 신흥국 입장 쪽은 다릅니다. 신흥국 또 이제 뭐 선진국은 또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걸 이겨낼 뭐 대만 같은 경우도 원래는 같이 영향을 받았어야 되는데 대만은 지금 TSMC가 독보적인 입지로 간택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진짜. 그래서 그 TSMC 끌어내리려고 아니면 TSMC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이제 각국의 특히 미국 중심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인텔이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아직 결과가 안 나오는 거 이런 쪽에서 설마 이런 쪽인데 그 자리를 혹시나 미국 정부 입장으로 보게 되면 둘 다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는 그래 잘하는 놈 우리 편 그러면서 인텔도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고 삼성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보조금을 60억 달러 정도까지 늘리려는 건 단 만약에 하게 되면은 너희는 우리 손아귀에 있어 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삼성한테 돈 더 줄 테니까 늘려라. 미국의 투자 늘려라. 그 대신에 중국에 대해서 점점 압박을 가하는 거죠. 중국 쪽 하지 말지 라고 하면서 돈 주니까 급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마 중국 쪽에 대한 압박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늘려라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둘 다 기회를 주는데 누가 잘하나 그러면서 잘하는 쪽한테 딱 전환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삼성이냐 인텔이냐. 지금 후보가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미국 파운드리 쪽에서는요. TSMC를 대체할 걸 뭘 키워야겠다라는 입장들. 미국은 절대 누가 혼자 독주하게 두지 않습니다. 뒤에 예전에 일본이 막 독주하면서 세계 경제를 끌어올렸다. 당연히 견제 들어가죠. 그래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뭐 독일도 잠재적으로 막 올라온 것 같다 보니까 이것까지 제거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를 한 게 플라자 합의고,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막 그래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옵니다. 안 되겠다. 이거는 뭐 경제 구조나 아니면은 지배 구조를 봤을 때도 1인 통치다 보니까 저거는 뭐 어떻게 달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그냥 아예 강압적으로 딱 액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미국은 절대 나 말고 누가 같이 올라오는 거 싫어하고, 거기다가 미국이 용인된 쪽 말고 뭔가 이렇게 막 치고 올라서 독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도 그거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입장 쪽으로서 혼자 막 90%대 뭐 시장 점유율 이끌고 IL 쪽으로 한다.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대체할 게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쳐도 미국은 분명히 또 대체제들, 아니면 만약에 그러면 AMD를 또 밀어준다든가, 밀어주기보다는 약간 기회를 더 준다든가 하는 변화가 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AMD의 파트너는 HBM 쪽에서 삼성입니다. 그러면 또 기회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이 이런 기회를 좀 잘 살려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채권금리 얘기에다가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나왔던 저항대 부분 또 쉬었다가 돌아옵니다. 또 빨리 돌아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라는 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35 만약에 4.35 넘어가서 위로 탁 튼다. 이거 시장의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매크로를 안 본다 하면서도 이런 건 봐야죠. 매크로 안 보고 어떻게 주식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겪는지는 봐야죠. 예, 그래서 아무리 트레이더 매매만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안 보고 그냥 하다가는 또 그냥 차트가 모든 게 다 담겨 있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세 번째로 지금 유가를 보게 되면 유가도 좀 심상치 않아요. 지금 보게 되면 뭐 79달러, 80달러가 지금 다 저항인 걸로 해석을 했고, 지난번에도 가다가 내려오는 거 보고 에휴 무겁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다시 살아 올라옵니다. 좀비입니다. 불사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약간 그때 걱정했던 81달러 때 여기가 요 정도쯤 되거든요. 요 정도쯤을 안착해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럼 이때부터는 다시 랠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부각을 받냐면 CPI 쪽에서 휘발유가 부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할 때 차로 이동하는 미국인 입장 쪽에서 소비 심리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PPI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이번에 갑작스럽게 또 연간 기준은 2%대까지 PPI가 올라왔던 그 기준은 여기 유가가 에너지가 달려있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 물류비가 올라갑니다. 물류비가 왜 올라가냐면은 유가가 올라간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홍해 사태로 인해서 지금 딱 막혀있다 보니까 컨테이너선들이 제대로 못 가고 거기서 유님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류비 관련된 쪽들이 영향을 받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PPI가 올라가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에 전가를 시킵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경계하고 있다. 이거를 연준이 바라보고 있다. 우리 금리 인하 할 준비는 다 했는데 요거 돌아가는 거 봐라. 안 되겠어. 좀 뒤로 밀어야겠어요. 이런 변화가 이번에 점도표에 나온다.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게 좀 걱정인 거죠, 지금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그래서 만기 끝나고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나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줄일 거 줄여놓자라는 입장으로 봤던 것 같고,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매크로 지표 안정되고 사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고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 돌아가는 상황들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아직 이거 다 이기고 시장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가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짜놓으면 시장에서 그렇게 소외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그보다는 아직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지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드렸던 유가, 그리고 유가, 금리, 달러 이 세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만만한 변화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게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은 또 패턴도 그래요. 기술적인 것도 그래요. 지금까지 보시면은 저희
13일선 부근에서 벌써 1월 달부터 계속 지지해왔습니다. 지지해오다가 이번에 딱 또 지지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지금 거래가 팍 터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선물 옵션 동시 거래 만기이다 보니까 그랬죠. 근데 약간 여기서 지금 돌리면 빡 하고 돌려야 될 자리입니다. 이게 월요일날 나와야 될 자리거든요. 안 나온다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다시는 15,500입니다. 여기까지 벌려 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적어도 한 500포인트가 빠질 수 있는 자리까지는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동안에 갔던 피로감도 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하지 않나 라는 쪽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게 지금의 관점이고 한국은 빠진 게 없습니다. 오른 게 없습니다. 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아예 잘 견딜 거야. 무슨 소리? 그러면서 미국이 빠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한국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쭉 올라온다 그러면 한 2600선 초반까지도 또 열어놔야 되겠네요. 내겐 2600 전후 정도까지는 또 요 자리쯤 될 테니까요. 이게 55일선이 이렇게 싹 올라올 거고 거기다가 여기 중요한 지지권이 있을 거고 그러면 2590 뭐 2600까지도 일단 열어놓으면서 보셔야 되겠죠. 미국이 여기 잘 지키고 딱 가게 된다. 아무 이상 없을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딱 하면 좋을 텐데 이거는 FOMC도 그냥 올해 3회 인정했다 그러고 블라블라 다 좋은 얘기만 나오게 되면 괜찮겠죠. 근데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가 그렇게 바뀌어 있다. 이거 좀 체크하면서 보자. 그러면 약간 반응이 좀 묵직할 수가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